만약 우리나라의 한 지역이요, 갑자기 미국이나 독일의 주처럼 정말 막강한 자치 권한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광주와 전남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정말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슈. 이게 단순히 두 동네가 합치는 차원을 넘어서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커졌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행정구역 개편? 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의 균열을 내고 사실상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 국가로 가는 첫 번째 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그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로 받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판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2026년 1월 9일 이재명 대통령하고 광주 전남의 수장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 오찬 자리 말이죠.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한마디.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호남이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지만 산업 발전에서는 소외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걸로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따라온 약속. 통합을 추진하면 파격적이고 통 큰 지원을 하겠다. 이 서문이 핵심이었죠. 파격적이고 통 큰 지원. 이 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겠군요. 그전까지는 우리끼리라도 어떻게든 힘을 합쳐보자 이런 절박한 생존 전략에 가까웠다면 생존 전략이 국가 전략으로 위상이 격상된 바로 그 순간이죠. 이전까지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다면요. 이전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체제, 그러니까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기 위한 공격적인 선봉장이 된 겁니다. 5극 3특 체제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맞설 5개의 거대 경제권하고 3개 특별자치지역을 만드는 그 큰 그림에서 광주 전남 통합이 호남권이라는 핵심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방 분권은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다라고 말한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예산을 좀 더 챙겨줄게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 기회에 국가 운영 시스템의 판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중앙정부가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공동주주이자 보증인이 된 거죠. 듣다 보니 계속 연방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대체 어디까지 권한을 준다는 건지 청취자분들이 좀 확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국가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기능만 중앙정부가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전부 넘겨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국방, 외교,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하는 사법 시스템 같은 거요. 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니까 중앙정부가 계속 갖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세 가지를 빼고는 전부요? 입법, 재정, 행정, 교육에, 치안까지 이 모든 걸 통합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 이건 거의 작은 나라 하나가 생기는 수준인데요.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 교육자치권, 자치 경찰권까지 전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통합 광주 전남이 자체적인 법을 만들고요.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짜고 조직을 꾸리고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또 경찰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주 정부가 갖는 권한과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상상했던 것 이상의 변화네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이라는 게 말은 항상 번지르르 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비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당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약속된 게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 논의가 이렇게까지 급물살을 타진 못했겠죠. 1월 9일 회동에서 약속된 파격적 인센티브가 바로 그겁니다. 우선 돈 문제, 즉 재정적 특례부터가 차원이 달라요.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라는 말이 그냥 보조금 좀 더 준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세금 권한 자체를 넘겨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국세의 일부를 아예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이 언급됩니다. 가령 다른 지역의 특례 사례를 좀 참고해보면요. 양도소득세의 100%나 법인세의 50%를 통합정부가 직접 걷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최고급 낚싯대랑 황금어장을 통째로 주는 것과 같아요. 이야,
돈의 출처가 달라지는 거니까 중앙정부에 손 벌릴 필요 없이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힘이 생기는 거군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유치를 정부가 직접 돕고 앞으로 있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약속이 나왔어요. 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해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혜택으로 기업과 인재가 알아서 찾아오게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까지 제시됐습니다. 돈을 버는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설계해주겠다는 겁니다. 듣다 보니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보통 이런 중대한 사안은 주민투표 거치면서 몇 년씩 걸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거의 군사작전처럼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속도의 비밀은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통합의 가장 큰 특징이자 어쩌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여겨졌던 주민투표를 생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각 시 도의회의 의결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네, 주민투표를 안 한다고요? 아니,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일인데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진행한다니. 이건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해요. 두 가지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모든 걸 끝내고 통합단체장을 뽑으려면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치를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정치 원로들이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다는 그런 정치적 절박함이 크게 작용한 거죠. 그렇다면 주민 없는 통합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그냥 막 밀어붙이기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당연히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직접 투표를 생략하는 대신에요. 모든 시, 군구를 직접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집중적으로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진욱 의원이 지적했듯이 바닥 민심을 정말 세심하게 듣고 반대 의견까지 끌어안는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정말 선통합 후 보완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네요. 먼저 큰 틀에서 합치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채워나가자 이런 전략이군요.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던데요. 네, 타임라인이 아주 구체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당장 2026년 1월부터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공청회를 시작해서 2월에는 국회에서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마침내 7월 1일에 통합 광주 전남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는 로드맵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거대 지자체가 탄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의 끝에 우리가 보게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변화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결국 경제죠. 이 통합이 성공하면 앞서 언급했던 정부의 5국 3특 국토 균형 발전 전략에서 호남권 극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라는 확실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규제 프리존 같은 막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의 규모와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얻는 셈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광주랑 전남이 가진 강점이 완전히 다르던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AI와 서비스 산업의 강점이 있고요. 전남은 신재생 에너지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잖아요. 이 둘을 합쳐서 에너지 자립형 미래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에너지 자립형 미래산업 벨트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남의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요. 이걸 광주에 들어설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에 직접 공급하는 거죠.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R200, 즉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건데 이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을 유치할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와, 그건 정말 미래 산업의 핵심을 꿰뚫는 전략이네요. 이런 시너지를 숫자로 환산한 자료도 있죠.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0조 7천억 원,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가 5만 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더현대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를 기폭제로 삼아서 연간 3천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지역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광주 전남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건이네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탄생하는 대한민국 1호 연방제급 지방정부의 탄생, 주민투표를 생략하는 과감한 속도전을 택했지만 그만큼 거닌 기대도 크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지역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인구 소멸과 지방 쇠퇴라는 이 거대한 위기의 흐름을 깨는 역사적인 쇄빙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들도 따라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죠. 정말 거대한 실험의 막이 올랐네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권한을 넘겨주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해서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경제력을 가진 새로운 지방정부가 탄생한다면 앞으로 서울의 중앙정부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지금은 한 팀처럼 움직이지만 미래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권력의 축이 생겨나면서 보이지 않는 정치적 힘겨루기가 시작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권력 지도를 상상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세요.